네,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자,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방송 출연하고 난 다음에 명인들의 복귀 출연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났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엄청나게 시장이 급등락 상황이 연출됐는데,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예전에도 약간 조정이 들어가는 자리였죠. 조정이 들어가는 자리였었는데 전체적인 시장의 트렌드에 대한 의심을 하지 마라. 그렇다면은 시장이 더 빠지면은 전차 군단을 중심으로 해서 쇼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보다 약간 좀 더 빠진 면은 없잖아 있어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은 지난 주 중반 이후부터 갑자기 게임스탑이라는 뭐 난데없는 어떤 기업의 어떤 그런 공매도에 따른 어떤 개인 투자가들의 어떤 뭐 반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 증시가 흔들리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장도 조정을 보이는 와중에 이제 그런 어떤 심리적인 요인을 자극할 만한 이슈가 발생되니까 조금 더 빠진 면이 없잖아 있죠. 자, 그런데 이제 한 주가 지났어요. 어떻게 됐냐면은 지난 수요일 날 사실은 그 이제 종합주가 지수라든지 수요일 날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수요일 날 시장 상황에 거의 이제 다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놓고 보느냐? 단기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에 이제 일일비하신 분들과 뭐 기본적인 시장 트렌드를 가지고 대응하시는 분들의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뭐 빠질 때 사실은 물량을 털린 분도 계실 거고, 이번에 주가가 많이 빠질 때 뭐 3,000포인트 이하짜리에서 저가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근데 이제 일주일 지난 현재 시점에서 결과는 많이 달랐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요. 오늘 이제 명인들의 복귀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먼저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장이 사실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작년 2월, 3월 달 1,400포인트에서 지금 뭐 3,100, 3,200을 가니까 무지하게 올라갔죠. 이러니까 최근에 이제 불거져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은 고점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은 이제 너무 시장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쉬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 점검을 해야 될 것은요. 이번 그 상승, 그 지수 상승 파동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 상승 파동의 끝자락에서 나타나는 징후가 뭐가 있을까? 지난번에 제가 최근에 11시에 매일 요새 마켓 인사이트를 제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얘기 나왔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 상승 파동에서 상투를 치는 구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네 가지 징후, 원래 세 가지 징후를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네 가지 징후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고금권에서 이상 급등 현상이 나타나면 그게 징후예요. 근데 이번에 나타났던 고금권에서 나타났던 어떤 변동성의 흐름은 과거처럼 무차별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징후가 아니라 이번에 이제 올라갔던 그러니까 연초에 주가가 올라갔던 종목들이 뭡니까? 전차 군단들이죠. 전차 군단들.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은 뭐 애플카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자동차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았는데 여러분 올 상반기의 흐름에서는요. 이 자동차 섹터와 그다음에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섹터들의 큰 그 대장주들의 흐름은요. 올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한 게 맞아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올라갔다. 그거는 이상급등 상황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거의 이상급등 상황은 최근에 뭐 게임스탑처럼 뭐 실적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주식이 막 동전주 이런 주식들이 막 그냥 묻지마 투자가 들어오면은 그때는 과열이고 그때는 시장이 버블 논란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적어도 우량주를 중심으로 하는 레이스가 전개되는 장에서는 상투에서 나타나는 징후로 볼 필요는 없다. 두 번째는 뭐냐면 레버리지입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뭐냐면은 융자 잔고가 크게 급증을 한다거나 무차별적으로 막 빚을 내서 하고 있다. 뭐 최근에 물론 뭐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시장에 참여하는 부분은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그 배경은 저금리 기조라든지 마땅한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증시로 유입되는 것이지, 뭐 빚을 내서 레버리지가 크게 확산되는 가운데에서의 주가 흐름은 아니다. 그러니까 투기적 흐름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투기적 수급 흐름은 아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개인 투자가들 잘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코스,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코스에서 사실 개인 투자가들의 경우는 주가가 많이 급락 들어올 때 매수를 했잖아요. 그죠? 과거에는 주가가 올라가면은 막 매수가 늘어났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레버리지에 의한 고점 징후도 아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제 시장의 흐름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펀더멘탈이죠. 경기가
정점을 치고 하강 국면을 보일 때, 근데 지금은 경기가 정점을 찍고서 하강 국면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경기 회복세는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점 징후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번 트렌드에 대한 고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제가 최근에 강조하는 부분들이죠. 지금 시장을 지탱해주고 있는 포인트는 결국은 금리, 그러니까 저금리 기조에 따른 유동성 장세다. 그러면 이 유동성의 트렌드가 바뀌는 흐름을 봐야 되는데, 뭐 지난주에 이제 마감한 FOMC 회의에서도 당분간은 저금리 기조는 이어질 것이다 라는 코멘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요인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오늘만 하더라도 뭐 물가지수 발표를 했지만 물가도 여전히 0%대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현 장세의 그 고점 징후로 먼저 선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금리의 변화는 아직까지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을 때 너무 단편적으로 나타나는 이슈에 따라서 시장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은 뭐 시장의 흐름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는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막 출렁출렁거리니까 이거 상투 아니냐, 그리고 막 시장에 대해서 뭐 무서운 얘기들이 막 요새 나와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포인트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에서는 트렌드에 대한 의심을 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번에 나타났던 시장 조정의 포인트는 결국은 뭡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에 지수 조정이 나타났던 배경은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연초 요 국면이죠. 요 국면에서 주가가 지수가 엄청 급등을 보였어요. 근데 이때 그 급등을 보였던 배경이 뭐였습니까? 결국은 차, 그죠? 이때 여러분들 가장 많이 주가가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뭐였냐면은 그 LG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대형 IT, 그 다음에 기아차를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 얘네들이 끌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말입니다, 이상 투기 현상에 벌어지는 종목들이 아니라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는 종목들이 끌어줬단 말이에요. 거기에 가세를 했던 업종이 뭐였습니까? 화학주, 그죠? 그 다음에 더 가세했던 종목들이 건설주. 그러니까 시장은 말입니다, 좀 약간 급하게 나간 면은 없잖아 있지만은 올라갈 만한 주식들이 올라갔어요. 근데 너무 급하게 올라갔다라는 점이 약간 고점에 대한 경계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이제 지지난주부터 주가를 한번 밀어내렸다. 밀어내리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시장은 어디서 마무리가 됐습니까?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이번에도 여러분들 지수 흐름을 보시면은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지수대 있죠. 33일 이동평균선. 예. 요 빨간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33일 이동평균선에서 이번에도 딱 정확하게 그 저점 딱 찍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항상 보실 때, 그러니까 33일 이동평균선이 뭐가 중요하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33일선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시장의 트렌드를 유지해줬던 기본적인 어떤 기준선 작용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번에 여기서 터닝이 됐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연초 나타났던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을 이번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켰다는 거죠. 왜 해소를 시켰습니까? 여기서 팔 사람들은 팔았죠, 그죠?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물량들을 팔았고, 판 물량들을 받아낸 가운데 주가가 터닝을 했기 때문에 연초 급등에 따른 부담감은 덜어낸 자리다로 보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번에 이제 수급 상황도 어떤 현상을 보였습니까? 수급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전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었지만은 이번에 이제 주가가 조정 보이는 자리에서 가장 이제 많이 내다 판 쪽이 어디예요? 연기금이죠. 연기금은 이제 제가 8조 원 이상 때까지는, 이제 8조 원 전후까지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연기금 쪽에서는 보시면은요, 지금 계속 물량을 내다 팔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연기금이 판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번 흐름 속에서 연기금이 팔았던 물량들을 뭐예요? 시장이 소화를 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그죠? 얘네들 맨날 팔겠습니까? 뭐 돈이 어디 나갑니까? 얘네들 패시브한 그 자금들이 어디 나가겠습니까? 팔면 또 살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요, 팔아놓고 난 다음에는요, 안전판 역할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 비중을 줄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금이 뭐 어디 딴 데로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선순환이다. 그러니까 연기금이 팔아갖고서 주가가 한없이 막 추세적인 하락을 보인다라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겠지만은 일정 정도 물량을 덜어줬는데 주가가 추세적인 이탈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점. 거기에 이제 이번에 그 뭡니까, 기관 투자가들 쪽에서는 이제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증권사들이죠. 증권사들의 경우 약간 단기적인 좀 액티브한 자금 운용들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은 그런 흐름들을 전체적으로 받아냈다라는 거죠. 개인 투자가들이. 거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전에 이제 그 외국인 투자가들의 경우에도 이번 조정 바디 속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경우에도 물량을 좀 내다 팔았지만은 이게 추세의 하락을 의미하는 그 매도세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익 실현이라든지 일정 정도 뭡니까? 많이 올라온 데 따른 차익 실현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받아냈다라는 거. 그 얘기는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물량 소화 과정도 여전히 안정적으로 이어져 나갔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한 게 뭡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매수 에너지가 이전에는 그냥 손을 들었는데 최근에 뭡니까? 미국에서도 이 개인이 응집하면 무섭습니다.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도 16배 막 17배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그렇게 이상한 주식들이라든지 말도 안 되는 주식을 올린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지난주부터 조정 들어올 때도 이제 뭐 마켓 인사이드 이런 데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개인 투자가들의 경우 최근에 많이 사는 종목들이요. 삼성전자라든지 자동차 이런 것들을 삽니다. 예. 그 얘기는 개인 투자가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안정적인 매수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게 이제 확인이 됐다는 거죠. 이번 마디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 단편적인 흐름에 겁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뭡니까? 이번에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세를 보이거나 조정을 보였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 다들 아시다시피 게임스탑, 그죠? 뭐 게임스탑과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이제 11시, 12시 이제 마켓 인사이드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관점들을 뭐 정리를 했기 때문에 뭐 이 시간에 뭐 굳이 뭐 추가적인 얘기를 하기는 그렇고 결국 중요한 것은 게임스탑 때문에 주가가 밀렸다? 이제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지수가 조정 보이는 과정에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개인 투자가들 중심에서 위축됐겠죠, 그죠? 위축된 상황에서 이제 주변 상황들이 안 좋게 변하게 되니까 거기에 매도 심리가 좀 더 자극을 하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밀었던 부분들이지 굳이 게임스탑 때문에 밀렸다는 얘기는 사실 뭐 냉정하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아무튼 그 게임스탑으로 인해서 좀 투자 심리가 추가적으로 불안했던 부분들이 조금 더 추가적인 지수 하락을 야기를 시켰고 결국 그러면서 저점을 빨리 가져왔다는 거죠. 질질질 흘러내리는 주가 흐름이 아니라 심리 불안에 의한 단기 투매 상황이 장중에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단기 저점을 빨리 만들어주면서 주가에 터닝 포인트를 가져다 준 오히려 반전의 역발상의 계기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은 이번에 단기적인 어떤 과매도 권역의 흐름을 빠른 시간 내에서 해소를 시키는 모습이었다. 예. 이런 어떤 단기 악재 이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오히려 시장의 저점은 빨리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등의 흐름이 오히려 강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 불안해서 물량을 팔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발 매수 심리는 더욱더 강하게 유입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현재까지 시장 상황이 진행됐고 그리고 이제 시장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번 그 변동 흐름 속에서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결국은 시장의 중심주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뭐 마켓 인사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대마불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마는 쉽게 안 죽습니다. 바둑 두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러면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여러분 뭐 중소형주 어떤 그 테마주 개별주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결국은 우리 시장을 지금 읽어내려가는 가장 큰 어떤 줄거리는 결국은 오늘 같은 경우는 자동차였지만은 전차예요. 지금은 그게 핵심이란 흐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흐름에서도 결국 어제 오늘 흐름에서도 주목해야 될 것이 결국은 뭡니까? 지수가 밀리는 과정 속에서 다시 리바운드 흐름을 주는데 리바운드 흐름 속에서 결국은 선봉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전차 군단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세하고 있는 부분 쪽에서는 뭡니까? 그 언택트 관련주들, 뭐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그 다음에 화학주들, 그죠? 이런 종목들 그 시장의 중심주가 결국은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도 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시장에서 변동성이 들어오는 가운데서 만약에 내가 매매를 잘못해가지고서 물리더라도 중심주에 물려 있으면 결국은 올라온다는 거예요. 예. 이번에 저 같은 경우도 뭐 지난주 수요일 이후에 이제 저가에서 전차 군단을 샀다. 뭐 만도 뭐 이런 것들 현대 뭐 위아라든지 기아차라든지 샀는데 사고 난 다음에 조금 손해를 봤어요. 근데 보세요. 기다리니까 결국 올라간다는 얘기가 결국 중심주 흐름에서 지금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시장 흐름 속에서 어제 오늘 시장 흐름 속에서 결국은 전차 군단들 그리고 화학주들 그리고 뭐 언택트 대형주들 이런 것들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시장의 전반적인 트렌드는 뭐예요?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죠? 이제 그렇게 이제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종목의 흐름은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종목의 흐름 속에서 뭐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이제 결국 최근에 제가 이제 하반기부터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8월 이후죠. 유동성 이국면이라는 큰 트렌드를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유동성 트렌드 이국면에서는 대형주들의 흐름이다. 그러면서 이제 전차 군단으로 압축을 하고 조금 늘리면은 화학, 그다음에 건설 아니면은 금융 이렇게 이제 섹터를 늘리는 건데 지금은 또 압축해서 전차 군단들이 핵심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흐름들이 계속해서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보시면은 보세요. 이번에 다 똑같아요. 지수의 흐름하고 연동돼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만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33일선에서 뭡니까? 저점 찍고 난 다음에 결국은 뭡니까? 6만 원대, 6만 5천 원대에서 지금 얼마요? 7만 9천 원대까지 그냥 또 반등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섹터들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밀린다, 겁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쇼핑을 해야 된다. 박앤셀 쇼핑을 해야 된다. 그죠? 결국은 이제 이번에 남들이 무서워할 때 주워 담으신 분들의 경우 결국은 수익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제 뭐 여러분께서 이제 애플코와 관련된 얘기들 뭐 나오고 있지만은 지금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는 이제 맨 처음에 나온 뉴스에 대해서 현대차 그룹에서는 뭐 부인하기보다는 아직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그런 관점이 나와서 막 흔들었지만 결국은 뭐예요? 대세는 애플이 기아하고 현대차 그룹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그죠? 우리가 단편적인 흐름을 가지고서 이해하고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애플이라는 그 회사가 세계 자동차 회사 쪽에서 누구하고 손을 잡겠습니까? 현대차 그룹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4조 원 투자를 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물론 이제 이번에 나왔던 뉴스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대 기아차 그룹이 뭐 애플의 하청업체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일각의 부정적인 시각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차 이런 부분들은 향후의 먹거리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기아차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시장의 중심으로 봐야 된다. 어떤 단기적인 어떤 뉴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오늘 뭐 기아차의 흐름 오늘도 이제 중간에 흔들었다가 막판에는 조금씩 다 이제 자동차들이 힘을 냈죠.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한번 접어주고 가는 자리란 말이에요. 접어주고 간다라는 얘기는 다시 손이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은 아직까지 여러분들 중기적인 전략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뭐 2차 전지라든지 그런 쪽에서의 대장주, 뭐 LG화학 같은 경우도 시대가 다시 또 이제 복원되는 과정을 보였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심주 섹터에서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타이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국타이어 다 보세요. 이번에 전부 다 보시면 그 패턴이 똑같아요. 33일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거 다 딛고서 대형 핵심주들의 경우는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이해를 하신 분들의 경우는 어떤 개별 종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33일선에서 배팅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타이어, 그 다음에 이제 화학주 쪽에서는 뭐 제가 좋아하는 그거 있잖아요. 뭐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번에 조정의 폭이 상대적으로 적었죠. 21선까지 들어왔다가 반격. 그 다음에 뭐 오늘은 좀 시세가 안 좋았지만은 OCI도 이번에 보세요. 33일선까지 왔다가 반격.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최근에 제가 이제 핵심주 섹터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은 전부 다 33일선에서 딛고 나가는 흐름이 오늘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뭐 2차 후발주 쪽에서도 제가 볼 때는 내일 정도 되면은요,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어지겠지만 또 약간 쉬었던 부분들이 그 후발 대형 IT 섹터들 있잖아요. 뭐 LG전자 이번에 조정 보이는 가운데 안 갔단 말. 얘네들 제가 볼 때는요 순서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LG전자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뭐 오늘 같은 현대글로비스, 뭐 위아, 현대차, 뭐 현대모비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후발주 쪽에서의 흐름인데 대부분 보면은 20일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21선에서 이번에 조정이 마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돌아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 흐름.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마켓 인사이트에서도 한번 그 이슈를 다뤘던 그 섹터들이 있었죠. 그 대형 언택트 관련주들. 언택트 관련주들의 경우도 이 흐름이 다시 시작한다는 말씀을 지난주 우리가 이제 이슈 체크를 할 때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게 이제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보시면은 시세들이 얘네들의 경우도 전체적으로 11선에서 한번
조정 주고 난 다음에 다시 가는 흐름.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흐름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좋은 게 미국처럼 뭐 게임스탑이라든지 AMC라든지 택도 하는 주식들이 막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주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갈만한 애들이,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는 애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NC소프트까지 그런 흐름이 오늘까지 연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수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약간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아까 이제 LG전자도 말씀드렸지만은 삼성 SDI,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이번 반등 파동에서 상대적으로 지금 이렇게 좀 못 올라간 종목들이 삼성 SDI,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삼성 SDI고요. 그 다음에 삼성 전기, 그죠? 오늘 이제 뭐 LG 이노텍은 조금 이제 올라갔지만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보시면은요, 얘네들도요. 보세요. 지금 오늘은 이제 뭐 자동차 쪽으로 좀 더 와 했지만은 결국 얘네들도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왜? 시장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지탱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오늘도 이 흐름도 양호했고,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안 올라갔는데 지금 보시면 전부 다 얘네들이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1선, 21선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오늘 강했던 애들은 어디까지 빠졌어요? 이 33에서까지 빠졌죠. 걔네들이 이번에 반작용이 먼저 들어온 거고, 상대적으로 덜 빠진 애들의 경우는 이제 2번 타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전체적으로는 뭐냐면은 아무래도 애플과와 관련된 단기 모멘텀이 발생하게 되자 자동차 관련 섹터들이 단기적으로 주도를 했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가세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최근에 현대건설, GS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건설 섹터, 그 다음에 유통, 그 다음에 화학, 이런 것들이 순환하는 흐름이 연출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은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 정리를 할 때, 겁먹지 말고 그냥 조정 들어오면 살아. 트렌드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오늘은 다시 한번 증기 트렌드는 유의하다는 게 확인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모두에 제가 4가지 요건, 상투를 치기 위한 4가지 요건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아직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상투를 논하기보다는 좀 무섭고 두려운 시장 환경이 나타나면 배팅을 하시란 말이에요. 네, 그게 지금은 돈을 버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결국은 목요일, 금요일 날 용감하게 배팅하셨던 분들이 결국은 뭐예요? 승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약간 중립지대로 왔는데 그렇게 흔드는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과감한 배팅을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유동성이 이 트렌드 국면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핵심 대형주, 제가 이제 1군, 2군으로 막 분류를 시켜드리잖아요. 그런 종목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쉽게 해서 거기서만 놓으세요. 지금은. 그게 손에 들 보고 좀 기다리면 다시 올라가고 하는 흐름이 연출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적 대응을 하자. 그러니까 지금은 기술적 대응이라는 얘기는 이전 우리가 12월 달, 11월 달에는 바이 앤 홀딩을 해서 그냥 끌고 나가는 거지만은 지금은 조금 급등을 보이면 한번 줬다가 다시 받는 그런 대응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뭐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만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저점에서 좀 샀던 부분들을 오늘 일부는 좀 이익 실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장중에 한 11%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대응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 대신에 이제 종목을 나열하지 말고 좀 압축된 핵심주 중심으로 하자는 거죠. 그래서 섹터는 뭐냐면은 전차화 중심의 전기전자, 화학, 그 다음에 자동차 이 중심의 선별적인 대응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발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산의 한 10%, 15%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관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요, 대형주의 롤링을 이용한 투자. 그러니까 지금 이번처럼 막 주가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겁먹지 마세요. 특히 대형 핵심주인 경우에는 그때는 과감한 배팅을 하고 또 배팅을 했는데 올라왔다. 그러면 그냥 마냥 들고 계시지 마시고 일정한 수준에서는 익절을 하는 그 대응. 그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 흐름 속에서 결국 포인트는 전차화, 금융, 건설 중심의 순환 대응을 하고 핵심은 아직까지는 전차다. 예, 이렇게 분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시장 상황이 한 일주일 동안에 많이 왔다 갔다 했지만은 결국 확인된 것은 시장의 큰 트렌드는 변함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단기적인 흐름에 연연하지 마시고 큰 흐름을 중심으로 하는 대응 이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